여러분 어, 7장이죠. 이제 의사결정 나무하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인공신경망 여전히 이제 분류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 모형은 이제 크게 분류하는 것과 예측하는 게 있다 그랬죠. 물론 다른 뭐 용도도 많이 있으나 대부분 이제 큰 범주로 분류와 예측을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말은 좀 생소하긴 할 텐데, 인공신경망은 많이 들어봤죠? 이제 의사라는 거 하는 게, 디시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독립변수 값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게 이제 트리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나무라는 말을 써서 의사결정 나무.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이제 뇌에 해당되는 뉴런, 그 신경전달물질 시냅스, 그걸 이제 우리가 퍼셉트론이라는 로젠블럿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죠.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인공신경, 사람의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하는 신경망 구조. 그래서 이제 이게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조적 측면에서 딥러닝의 기본적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신경망을 반드시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건 디시전 트리인데요. 이제 은행에서 많이 씁니다. 금융에서. 직업과, 그 다음에 신용상태, 그 다음에 월소득, 그 다음에 연령, 이런 거 가지고 대출금액에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신용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연령은 어떻게 좀 연령이 높을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독립 변수들의 조건들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 형태로 계층적 구조로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업의 부도를 예측하거나 주가를 예측하거나 환율, 경제 전망 이런 게 좀 많이 좀 써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 가장 첫 번째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거 값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 단계가 다르고 두 번째 기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류된 값이 어떤 성능을 이제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검정을 좀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할하는 방법 알고리즘에 따라서 엔트로피라는 지수를 이용하는 게 C4.5이고요. 지니 지수라고 이용하는 게 이게 카트, 그 다음에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는 게 다치 분할 방법.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측하는 목표 변수의 변화에 해당되는 값이 요거는 이제 카이제곱 통계량을 따른다는 거고, 요거는 지니 지수라 그래서 0과 1로 정규화한 값을 이제 이용을 해요. 이것도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함수식인데요. 어쨌든 지니 지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엔트로피 지수라고 해서 다른 멀티노미알 분포에서 가장 그럴 것 같은 통계량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 변수를 추정을 했을 때 그 추정된 값이 이제 이런 분포나 이런 지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산형인 경우, 연속형인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이제 합니다. 이건 수학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구나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가설 검증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는 좀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해석이 좀 쉬워요. 이따 결과를 좀 보면.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고, 단점은 어떤 하나의 민감한 값에 따라서 분류에 대한 정확도가 좀 오차가 좀 커요. 이제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한 책에도 나와 있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식물이고요. 식물, 동물, 어류, 포유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다 그러면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움직이는 식물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그 뿌리는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뿌리 이동하는 거는 날개 것 중에 날개가 있다 그러면 새가 되겠고, 날지 못하는 건 새가 아니죠. 그 물속에 사느냐? 그 물고기고 아니면 포유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하나, 두 개,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식물이냐, 어류냐, 포유류냐, 조유류냐, 이런 걸 이제, 이거는 이제 이산형이죠. 범주형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연속형에 대한 값도, 요 분류 기준을 가지고, 그 예측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 이제 이걸 디시전 트리, 이거는 이제 리그레이션 트리라고도 별도로 이게 C트리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건 아마 8장에 아마 또 이제 나올 겁니다. 연속형인 경우는 앞에도 배웠었던 SVM이라든지 뭐 KNN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항상 그 예 아니오로만 가요. 중간이 없어요. 예 아니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알파트라는 함수를 쓰는데 요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있죠. 요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알파트라는 함수를 쓰기 위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랫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디시전 트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각화를 가지고 설명해가지고 편하겠죠. 그렇죠? 쓰는 방법은 함수 이름 안에 포뮬라,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늘 했었던 거니까, 이 데이터를 라이브러리를 함수를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좀 쓰고, 아이리스 데이터 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용,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 분류하는 거는 똑같고, 요거는 이제 똑같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알파트라는 함수, 모델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제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의 모델 결과는 보면 약간 좀 복잡한데,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어떤 값보다 크냐 작냐 따라 가지고 모델 요 알파트라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함수 종족 품종을 이제 예측하는데 요 학습용 데이터 요걸 써서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좀 그려야 돼요. 그래야 한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라이브러리를 넣고 이렇게 그리면 라이브러리를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죠? li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림을 한번 이거 직접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그렇죠? rpart 모델이라는 우리가 함수 출력 알파트.plot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품종으로 이제 구분을 했죠. 요게 이제 페탈의 길이가 2.6보다 작으면 세토사, 1.6보다 이상이면 이제 요 두 번째 기준 가지고 베시칼라 버지니아카.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이제 전체가 100%가 되는데 우리가 훈련용 데이터의 세토사가 32%, 34%, 33%. 이거는 비율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각 품종마다 105개 70%, 150개의 70%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33%씩 이제 좀 가는 게 정답인데 여기 34%가 됐고, 이거는 정확히 맞췄다는 거고, 이거는 92%, 8%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97% 맞았고 3%가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디시전 트리로 이제 이 정도로 좀 이제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아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디시전 트리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했었던 그 실제적으로 그 정확도죠. 최종적인 정확도를 이제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설명했지만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거 보면 아까 그 좀 차이가 났다 그랬죠. 이건 3개 정도 에러가 났고 이건 1개 정도 에러가 났어요. 그죠? 버지니아카 대 베시칼라로 잘못 예측한 거, 베시칼라인데 버지니아카로 잘못 예측한 거, 이렇게. 그랬더니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늘 해왔던 방법대로 91%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망 분석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신경망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알파고의 이제 그 딥러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공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요게 이제 입력층,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히든 레이어, 은닉층, 출력층,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층이 3개인, 입력과 출력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실제로 은닉층이 1개인 거. 이게 초창기 이제 퍼셉트론에서의 신경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책에도 요거죠. 요 입력층과 요 출력층을 보면 결국 이러한 그 입력 변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요 3가지 부류로 범주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요게 이제 인공신경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 하면 그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직업의 종류에 따라 1번부터 10번까지 나이, 월수입, 부양가족수, 뭐 기대되는 출금 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운 데이터, 이거 가지고 학습 데이터 읽고 나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이거 쭉 넣으면 이 사람은 보통의 신용도다, 아니면 우량한 고객이다, 그죠? 불량한 고객이다. 불량한 고객한테 대출해주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최대 금액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평균 금액으로 대출해주고, 이런 거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냐 이거죠. 얘네들은 바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히든층의 개수가 이건 하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히든층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정확도가 높아져요. 실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요 적절한 히든층의 개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파라메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러한 값들을 이어서 요걸 이제 fx라는 활성화 함수를 미리 넣어요. 그걸 가지고 요로 가는 그 가중치를 구합니다. 요로 나가는 게 3개다 그러면 1로 10%, 80%, 뭐 그 10%, 그쵸? 요걸 웨이트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요게 파라메타죠. 요 히든층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는 사용자가 세팅을 해주는 거고, 파라메타는 인공신경만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기로 가는 웨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길. 그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 데이터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개수, 이쪽으로 나가는 개수. 이게 확률적으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그 나가는 개수를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때 들어오는 이러한 값들을 어떠한 f로 넣게 되면 이게 실제적인 값과 빼기 예측한 값과의 차이. 우리 이제 그거를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미안한데 로스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와 우리가 검증 데이터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나 그 차이를 로스, 비용 함수. 비용 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 함수를 어떠한 fx, 이걸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 fx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요 성능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떻게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경험적으로 찾고, 기존에 나와 있는 함수를 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새로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즉, 로스 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즉, 비용을 최소화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게 되면 내 인공신경망이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더 잘 맞춘다, 더 잘 분류한다, 분류의 정확도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좀 보면 아까 파라메타와 하이퍼 파라메타를 설명하는 거 잘 이해를 해주시고, 파라메타는 그 웨이트라 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고, 하이퍼 파라메타는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은닉징의 개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거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입력 데이터 가지고 웨이트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이제 그 목적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요 뉴럴 네트워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요 사람들의 어떤 그 신경망 구조, 요걸 가지고 로젠 블렛이 처음에 제안을 했고, 요층이 많아지는 거는 이제 힌튼 교수에 의해서 딥러닝으로 가면서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가 제한이 되면서 분류의 정확도, 예측의 정확도,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도 보면 하이퍼 파라메타, 그 다음에 파라메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인공신경망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입력 값이 이렇게 있으면, 나가는 값이 웨이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 1, 2와 1, 2, 7 가지고 요 y 값, 벡터의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요거는 이제 벡터의 행렬의 곱인데, 실제적으로는 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안을 해서 제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요거는 뭐 입력과 출력이 하나밖에 없지만 히든층에서 얘를 받아가지고 fx라는 걸 이용을 해서 fx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출력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행렬의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서 필기 시험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신경망을 알아서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닉층의 개수라든지 액티베이션 펑션은 파라메타고, 우리가 그걸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게 웨이트니까 하이퍼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는 세팅하는 거고, 파라메타는 구하고자 하는 웨이트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요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요거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뉴럴 네트워크의 함수를 쓰는 게 NNET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게, 그렇죠? 인공신경망 쓰는 방법은 뭐 NNET고요.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히든층의 개수.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었던 방법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나누는 방법. 그렇죠? 모델에서 이제 요게 이제 히든층의 개수를 두 개로 했을 때,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를 가지고 품종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가지고 구분하고는 노드를 구분하는 보여주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넣고요. 그렇죠? 다음에 요게 이제 GitHub에 있는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GitHub에 뉴럴 네트워크 그리는 방법이니까, 요게 이제 모델을 이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펠탈의 길이 4가지 입력 변수에서 우리가 히든 계층을 아까 보면 우리가 사이즈를 2개로 해놨죠. 그래서 이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게
히든층이 그 안에 있는 개수가 두 개의 노드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는 그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아카.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결과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얘 정확도를 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요거의 정확도를 좀 보면, 그죠? 구하는 방법은 똑같고,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맞췄죠? 100%예요. 확률을 좀 보면 우리가 확률 값도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0%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이상하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100이에요. 그렇죠? 세토사를 제대로 맞췄고 버지니아카 그렇죠? 이게 좀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프리딕트. 이게 그 세 가지로 안 하고 사이즈가 두 개라서 이게 에러가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만 했고 아까 사이즈를 3으로 하게 되면 이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틀린 걸로 13개를 틀린 걸로 봐서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디시전 트리에서 하는 방법, 그렇죠? 알파트,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방법, NNET. 그래서 히든층의 개수와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의 값을 넣고 함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디시전 트리는 분류를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의 값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결과로 할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림도 다 이제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했죠.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데이터 분석 모형에 대한 결과를 알파트 점 플랫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그랬고 이런 그림 예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립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히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간혹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냐 아니면 종속 변수가 컨티뉴어스한 거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통계량과 지표값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어떤 값에 쓰느냐 이게 각각 주어진 데이터 학습량의 데이터 셋하고 훈련용 데이터의 데이터 셋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의 개수하고에 따라서 이게 성능이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거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없어요. 그게 딱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게 또 수행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또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쓸 거냐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서는 말씀드렸지만 파라메타와 하이퍼 파라메타의 차이점.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죠. 히든층의 개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훈련용 데이터와 어떤 실제적인 값과의 차이, 그걸 이제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그러죠. 로스, LOSS, 잃어버린 비용.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웨이트죠. 웨이트가 파라메타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신경망에서 하는 일은 웨이트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로스를 최소화하는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잘 디자인하는 게 결국 인공신경망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이미지 인식에서 사용되는 컨볼루션은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쓰는데요. 그게 요 각각의 입력층에 해당되는 것이 그 이미지의 그 이미지를 나눈 각각의 이미지의 컷에 대한 그 픽셀 값이에요. 그래서 그 픽셀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이 이제 바로 여기서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 개념을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공신경망은 빅데이터 기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많이 나와요. 한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메타의 개념, 파라메타의 개념,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코스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별도로 좀 찾아봐서 공부를 해주시고,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그죠? 이제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